내가 사면 떨어졌어 내가 팔면 올라갔어 너만 믿고 들어갔어 말해봐 이 종목 맞지 네 말대로 주가가 요동쳐도 내 마음은 굳건하다. 20년 투자 고수. 반도체 기술주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 위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으로 전 재산부터 직장까지 잃은 전 주식 중독자. 정말 위험한 주식에 올인을 하게 되죠. 달라도 너무 다른 주식 투자 극과 극. 네, ET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출연하셨던 화제 인물 두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유튜버 힐링 여행자 최은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죠 박종성님 다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두 분을요. 예. 저는 제가 직접 만난 게 아니라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방송 출연하신 이후로 어떠셨나요? 많이 바빴습니다. 아주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방송도 더 많이 하시게 되고요. 예.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박 선생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좀 혼나지 않으셨나요? 야, 물론 과거 일인데 뭐 예전 친구들이 너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뭐 어려운 거 없냐. 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확실히 달라졌죠. 어떻게 두 분 오늘 처음 만나셨죠? 예. 말씀 좀 나눠보셨나요? 네. 자, 이제 서로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두 분입니다. 자, 너무나 달랐던 두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뇌구조인데요. 최은호 씨는 원래 뇌고요. 우리 박종석 씨는 과거. 네. 과거의 뇌구조입니다. 언뜻 보기도 참 다른데요. 일단 4억 배팅 정립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네. 4억 배팅이라뇨?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2016년 말에 정말 너무 약간 충동적이고 도박적으로 주식을 하던 시절에 제가 올인했을 때 전 재산을 빚까지 연끌해서 네. 단 3종목에 올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4억이면은 뭐 글쎄요 어마어마한 돈일 것 같은데 그거를 연끌해서 다 투자를 하셨습니까? 집 살 돈으로 집을 안 사고 올인해서 주식을 했었죠. 이야.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때는 제가 나는 실패할 리가 없다. 나는 무조건 잘 된다. 되게 오만했죠. 자만했고 그리고 도파민이 뇌에 너무 넘치고 있어가지고 예, 전문 용어도 나오네요. 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었던 그런 치기 어렸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공격적인 투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정액 적립식 투자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정액 적립식이요? 예, 은행에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네.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되 만약에 주가가 10만 원이면 한 달에 10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만 원이 되면 네. 5주를 삽니다. 그거밖에 못 사잖아요. 그런데 대신 5만 원으로 떨어지면 20주를 살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하면 네. 비쌀 때는 조금만 사게 되고 쌀 때 많은 주식을 사기 때문이니까 평균적으로 매매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조금 사는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비쌀 때 따라갔다가 떨어진다고 팔아버립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예. 쌀 때 많이 사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올라갈 때 막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예. 팔라고 해서 계속 몇 번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타이밍은 누구도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네. 정액 적립식으로 매달 꾸준히 사 모으는 수량을 늘려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역시 뭐 두 분이 투자 목적이 서로 좀 달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근데 뭐 최은호님께서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같은 돈을 붓는다. 이게 목적은 결국 노후였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집이 없었고 사업 실패 후에 아주 완전히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전전을 하다가 네. 사업을 해서 자리 잡고 시작하면서 저는 집이 없어서 집 없는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서 계속 모아 나갔었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람들이 조금만 5% 10% 오르면 매도를 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주식에 대한 이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언제 매도를 하냐면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을 사기 위한 목돈,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한 목돈 필요할 때 아니면 노후에
곶감을 빼먹듯이 생활비 매달 뽑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노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 주가가 이 집 살 정도까지 올라야지 부동산을 살 텐데 말이죠. 부동산을 사게 되면 예. 대부분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전 세계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주식에서는 레버리지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반대로 부동산은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살 때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자기 능력 내에서 활용을 하지만 주식 투자할 때는 절대 빚을 내거나 레버리지 활용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해서요? 예. 그런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4억이나 베팅을 했다는 건 혹시 노후를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기 은퇴가 목적이셨나요? 저는 은퇴를 하고 싶었죠. 불로소득 벌고 싶었고 빨리 승부를 보겠다. 내가 젊지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런 욕망을 다스리는데 제가 실패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또 많은 분들에게 네. 또 나름 힐링 여행자분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또 힐링을 시켜주고 계세요. 다행히. 근데 잠깐 전에 그 최현호님께서 결국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셨다 그런데 그러면은 투자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다 하고 있지만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요. 부동산은 지금은 세금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두 채, 셋째로 투자 개념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아주 깨끗합니다. 단점이 뭔가 하면 가격의 변동성, 그거를 이겨내는 멘탈이 중요한데 부동산은 보수, 유지, 관리를 해나가야 돼요. 거기다가 맨 처음에 매수할 때 취득세 냅니다.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 상당합니다. 맞죠. 재산세. 매도할 때 양도세가 나갑니다. 부동산은 그 세 가지 세금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주식의 장점은 취득세 없습니다. 야. 아무리 보유를 10년, 20년을 하고 있는 동안 수익이 몇 배, 10배가 올라도 보유세 없습니다. 대신 양도할 때만 부동산 양도세의 반 이하의 세금을 냅니다. 세금 면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주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그 유지보수 관리하는 문제, 또 임차,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지만 돈이 개입되면은 정말 피곤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은 집 한 채 사는 건 좋습니다. 그 외에는 주식 투자가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본인이 가진 돈이 적은 사람은 확실히 주식 투자하는 게 맞군요. 예. 그런데 그 소시적에 그걸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제가 최 선생님 같은 멘토를 진작 만났으면 저런 어떤 중독자 시절을 거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후회되는 부분이죠. 일단 뭐 조기 은퇴는 실패하신 거죠. 실패했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버티시게 됐는데 네. 지금 수익률 어떻게 좀 많이 올라가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투자에 대한 애티튜드 그리고 마인드를 바꾼 다음부터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오. 과거에 이른 거 이상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박종석 선생님께서는 말이죠. 네. 요즘 가장 하루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예전에는 주가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밖에 안 봤어요. 하루 종일. 9시부터 3시 반까지 스마트폰 보고 또 한국장 끝나면 미국장 보고 하루 종일 주식장 파란 거 빨간 거 이거밖에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일 안 하셨나요? 일은 했지만 네. 그 주식장이 열리는 동안에는 환자를 안 봤습니다. 끝나고 환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권고사직을 당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네. 당시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침에 9시에 진짜 출근을 하면서도 9시부터 9시 10분까지는 주식을 하고 출근을 하느라 맨날 결근을 하고 뭐 지각을 하고 그리고 주식장이 굉장히 말씀하셨듯이 병동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나 어떤 정치적 큰 리스크가 테마가 터지면은 불안해가지고 출근을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내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면 그 조금씩 그 변동하는 주가에도 본인이 또 거기에 반응을 하셨습니까? 일희일비했죠. 조금만 올라가면 심장이 막 퉁퉁거리고 공황 생기고 조금만 폭락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울증까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겠는데요, 최현호님. 주가보다는 일상
그렇죠. 오늘 뭐 하지? 여기에 더 관심이 예, 있었어요. 생활의 주가를 패턴을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주가를 보는데 주가의 변동에 별로 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누구든지 흔들려요. 누구든지 주식 투자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멘탈이 잡히죠. 지금 두 분이랑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정신과 의사신지 지금 잘 헷갈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 창이 요동치면 마음이 요동을 친다고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요동을 안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단련을 하듯이 무술 단련을 하듯이 본인이 멘탈, 정신을 단련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주식시장이 어떤 거다든지 주식이 오르내릴 때는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주식이 어떤 거라든 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멘탈을 잡아나가야 되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예. 지금 현재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밤 10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뭐 끝나기 30분 전에 일어나서 밤새 미국의 여러 뉴스들을 확인 다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5시 정각 증시가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의 오르내린 이유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5시 30분이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아침 7시 반이면 사람들이 대부분 일어나고 출근 준비하니까 그때 영상을 올려드리면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기 시작하십니다. 참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벌레를 그렇죠. 잡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 방향성이 일단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요, 이 투자자별 그 호르몬, 요거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뒤로 보고 계시는데 네. 주식 중독자와 20년 차 고수 안을 막 돌아다니는 뭔가 네.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지금 중독자에 보이는 저 빨간 물질이 네.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라는 게 우리 몸을 업시키고 막 움직이게 하고 운동시키는 그런 호르몬이고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파민이 근데 너무 지나치게 과잉돼 버리면 네. 자신감과 에너지가 너무 과도해져서 내가 실패할 뭐 어떤 불안감이 없어져요.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요. 저 반대편에 20년차 고수분의 뇌에 돌아다니는 저 파란 거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요? 네. 세로토닌은 도파민과 반대되는 호르몬이거든요. 도파민이 사람을 업되게 한다면 세로토닌은 좀 다 안정시켜주고 다스려주고 불안과 우울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높은 사람은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뭐 투자를 해도 우량주,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에 좀 약간 집중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박종성님께서는 어떤 형입니까? 과거에는 거의 90% 도파민형이었습니다. 예. 너무 후회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세로토닌을 한 70%, 세로토닌이 7고 도파민이 3, 이 정도로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직 도파민은 남아있군요. 남아있죠. 공격적인 투자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을 하려면은 어떤 시장 상황이나 외부의 어떤 이걸 민감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만큼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얼마만큼 어떤 투자를 하는데 적합한인지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화하고 인지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원호님께서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위험을 피하시면서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은 거의 98% 세로토닌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혹시 단 한 번도 남 따라서 주식을 사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로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삼성전자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남 따라서 해볼 뭐 그럴 기회조차도 없었고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제 주변에 말이죠.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닌데요. 올해 초에 삼성전자 하도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지금 안 오르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숫자를 보고 달라붙습니다. 주식과 투기와 투자를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투자는 무엇인가 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만들어내고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것을 개인은 못합니다. 소상공인처럼 일반 뭐 음식점을 시작해서 작은 장사, 작은 사업을 할 수 있어도 네. 그러한 수천억, 수조가 들어가는 사업은 꿈도 못 꿉니다. 기술력도 모자르고 자금력도 모자르고 경영 능력도 모자릅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 회사의 가치를 나눠져 있는 게 주식입니다. 예. 그걸 사서 그 회사에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사의 직원들은 월급을 받는 것이지만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과 같이 공유를 하고 배당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예. 야, 그런데 오늘, 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의 가격을 보고 그 회사의 매출이 얼마인지 또 뭐 부채율이 얼마인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샀다가 오늘 저녁에 오후에 팝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보시면 안 돼요. 예, 수량을 보라는 말씀까지. 이러면은 뭐 주식 중독자 절대 안 나타나겠네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튜버 힐링 여행자 최원호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종성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